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써온 겁니다. 네, 그 표현을 쓴 거죠. 그렇죠. 이거는 대단히 헌법과 충돌하는 이제 지점입니다. 물론 의도는 알겠지만 이렇게 북한의 국호를 공식 불러주면서 체제를 가겠다는 건 정동영 장관이 지금까지 언급해온 평화적 두개 국가론의 네, 두 국가론의, 연장선이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노동신문 관련해서 이제 개방을 하는 선택을 했어요. 실제로 뭐 온라인에서 보는 건 아니지만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노동신문 열람 이 문제는 실제 현실보다는 너무나 이제 크게 부각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 가볼 뭐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문가들도 번거로워서 잘 가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크게 이제 저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네. 사실 남북 간의 통신, 방송, 언론의 상호개방 문제는 전 정부에서도 추진해 오다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바통을 넘겨준 이런 이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 언론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 네. 표현을 좀 바꾼 게 있죠. 이제 탈북민 대신에 북향민으로 바꿨고 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제를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바꾸자 이거는 탈북민 사회, 그러니까 당사자들인 저처럼 네. 당사자들인 탈북민 사회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가 싫어서 북한 체제에서 이탈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북향민이라는 건 북한 체제에 대한 적대감을 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탈북민 사회에서는 대단히 당사자들은 대단히 반대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고 얼마 전에 이제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 존중 네. 여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빼면 그저 체제 존중이라는 네. 거는 역대 정부가 1991년도부터 유지하던 입장입니다. 현재 그렇죠. 남북이 가지고 있는 현 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로 가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써온 겁니다. 네, 그 표현을 쓴 거죠. 그렇죠. 이거는 대단히 헌법과 충돌하는 이제 지점입니다. 물론 의도는 알겠지만 이렇게 북한의 국호를 공식 불러주면서 체제를 가겠다는 건 정동영 장관이 지금까지 언급해온 평화적 두개 국가론의 네, 두 국가론의, 연장선이죠. 네. 그래서 평화적 두개 국가론은 결국은 김정은이 내놓은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장관으로서는 그리 적중한 표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보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한 포인트인데요. 김정은은 대단히 이제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미사일도 쐈거든요. 미사일 쏘는 건 이런 겁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은 거기에 구속되어 있지도 않고 매여 있지도 않을 것이다. 필요한 때 미사일을 쏘고 필요할 때 핵실험도 하고 이렇게 자기 북한은 자주적인 국가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이가 물론 한중이 만나서 회담은 할 수 있지만 왜 하필 새해 벽두에 그것도 새해 첫 업무로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런 이제 결국은 김정은을 좀 홀대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볼 겁니다. 듣다가 궁금해진 포인트인데 그럼 이 뭐 베네수엘라 사태도 있고 북한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넘어서는 뭐 핵실험이라든가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북한은 그 핵실험과 같은 그런 무리한 큰 도발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이 하고 싶어하는 제일 큰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좀 더 재래식 무기를 많이 만들어 러시아에 보내고 네. 돈을 좀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 정세가 긴장하면 북한 무력을 그렇게 정예 무력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 쪽으로 보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호풍을 치면서 떠들더라도 내심으로는 돈을 좀 벌여서
실속 있는 그런 일을 챙기자. 이게 김정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말 사이 있었던 일까지 잘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 과정이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